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는데 논란입니다. 여성단체는 물론이고요, 해외 언론에서도 비판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정부 조직 개편안 밑그림을 그린 분입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으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여가부 폐지됩니까?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가부 폐지하고 보훈처는 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입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그런 핵심 공약을 지키고 네. 또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축과 실현을 위해서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정부 차관으로서 우리 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네. 여당과 정부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율을 거쳐서 개편안을 네.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안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성가족부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네.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로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네. 양성평등 관점으로 전환하고 또 성별을 넘어 네. 사회약자 보호 측면에서 불공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에서 청소년 가족 업무, 또 양성평등 업무 이런 것을 신설되는 인구가족 양성평등 업무로, 그다음에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부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가보훈처는 이제 부로 성격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회에 걸맞는 그런 확고한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네. 730만 재동포 영향력이 많이 높아졌고 예. 또 세대 간 격차도 인식차도 최근에 크게 변함이 왔습니다. 그동안 분산 수행이 되던 그 재동포 정책 기능과 또 교류 협력 사항 기능을 통합해서 네. 재동포에 관한 지원 정책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차관님 얘기 다 제가 잘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물어볼게요. 예. 재외동포청, 보훈처 승격 이런 거는 네.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요.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김현숙 여가부 장관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여가부 폐지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성평등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차관님도 꼭 필요한 개편이라고 말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성부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여성의 인권, 여성의 평등을 강화한다는 말인지. 예, 저도 김현숙 장관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아마 네? 장관님께서 재직하시면서 느끼던 그런 점과 또 경험했던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조직 개편안 안과 거의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오히려 그 여가부 기능이 네.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서 수행된다면.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노동부로 이관되는데요. 아니, 장관이 가서 얘기할 때도 말을 안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이나 뭐 부장이 가서 과장이 가서 얘기하면은 잘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들어주면 차관님이나 행안부에서 잘하라고 이렇게 조정합니까?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네.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예. 또 그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장이 또 여러 가지 기능이 보다 강화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힘을 더 준다. 다른 차관하고 달리 네. 그 위상을 좀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교섭력이라든지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출산 가장 큰 문제점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출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왜 그런가 했는데 여성의 경력 단절, 구조화된 성차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화된 이 성차별 문제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성가족부 운영을 기존의 여성가족부에 수행하기보다는 네.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생애 주기별로 인구 아동이라든지 보육업 또 노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가부에서는 그 여성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이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사회복지 종합적 차원에서 그렇게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여성 관점보다 양성 평등 관점에서 더 대응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의 성평등 지수가 전 세계에서 한 99위 정도 한다는 거, 최하위권이라는 거 이거 좀 유념해 주시고 여성 불평등 심각한 우리 사회에 아직 불평등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저도 성평등 지수가 좀 낮다고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새로 개편되는 보건복지부 이거 안 된다면은 지금 그 진행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네.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에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예,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조직을 설계하는 그런 기무부처로서 네.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점에서 정부 조직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것도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호주제 폐지라든지 생명영향평가제 도입된 그런 면이 있지만은 2001년 신설 이후에 어느 정도 최근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새로 조직 개편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격차라든지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잘 넘어가시네요. 저는 2030 남성표를 위해서 이렇게 여가부 폐지 같은 젠더 이슈를 던지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 정치적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관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일이 엄청 많죠. 행정이라는 거면 우리 정부를 다 이렇게 행정하는 일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요. 얼마 전에 빵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안전도 차관님이 행정안전부에서 좀 들여다봅니까? 예, 지금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저희 행정안전부가 예. 지난 정부의 이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굉장히 방대한 업무를 두 개 부처 통합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고 문제는 사실 아마 고용노동부가 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아마 이렇게 담당하지만 저희들은 또 지방 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또 네. 안내를 하고 그렇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전을 또 좀 챙겨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예. BTS 군입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들여다봅니까? 그건 아마 병무청에서 네. 입양 관련해서 얘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053님께서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부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성가족부 문제만 너무 오래 붙잡는 것도 성별 갈등 더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인수위 때 충분히 논의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갑자기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서 막말이나 다른 사고가 나오니까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 이걸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수위 때 논의를 했습니다만 새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었고요. 예. 그래서 지난 3개월 전부터 인수위 때 논의되는 그런 걸 중심으로 저희들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지금까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 거군요. 아직도. 이해관계자라든지 또 관련 부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수렴해서 이번에 개편안에 반영되었다고. 보통 정부 출범할 때 바로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어디는 없애고 어떻게 통합한다 그렇게 발표하고 바로 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 정부는 통상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했죠.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까?
네,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한다 이렇게 공식화하는데 야당은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네, 저희들은 이번 개편안이 정기국회를 하고 그 기대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당과 야당의 국회 의석수를 감안한다면은 이런 것이 또 영향이 미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야 간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네. 저희들이 원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부처로서는 네. 개편안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 또 협조를 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협조를 구하고 지금 설득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류님께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가부를 폐지한다고요? 그러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부도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6658님께서 조직 개편하느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삭감된 거 아닙니까? 해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가부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통합되더라도 기존에 하던 그 기능이라든지 사업 예산은 그대로 쇠퇴하고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이관이 됩니다. 네.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어떤 그 부처로서 위상이 또 높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 교섭이라든지 협상이 더 높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가 처음에는 정권 초에는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지금 좀 조용합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 이제 경찰국을 설치해서 예. 행안부 내에서 경찰 관련 그 인사 업무라든지 인사 네. 재청 업무라든지 또 자치경찰 지원 업무 이렇게 주요 기능을 저희들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경찰들은 반발하잖아요. 행안부에서 인사도 하고 다 이게 그 인사권과 이 주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을 예속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도 법령에 네. 그 경찰청장 인사를 추천을 하면은 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 제청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인사 제청권을 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치경찰 이 부분도 지금 자리 잡으려면 조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경찰제도 발전위원회하고 구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네. 자치경찰위원회 이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안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범위를 놓고도 계속 지금 논란인데요. 행안부에서는 경찰의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 수사 범위에 관한 거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관련 규정이 있고 아마 네.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규정입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행안부 장관도 그 법령안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반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경찰의 권리를 위해서 권리와 권한을 위해서는 행안부가 얘기를 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경찰청은 행안부 외청이고요. 네. 또 검찰청은 그 법무부의 요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령 그 위반건이라든지 그런 국민으로서 역할 그런 거는 이제 각부 장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찰청은 행안부, 예. 검찰청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제도 개선이나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좀 고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6월에 네.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지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근거안을 토대로 지금 또 제도 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그때 근거안을 토대로 지금 경찰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계속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줄이겠다 얘기하고 공무원도 늘리지 않겠다, 줄이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윤석열의 작은 정부는 잘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난 정부에 사실은 그 정부 인력을 네. 많이 정원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그 인력을 정원하던 그 지정하던 것을 네. 기존 최대한 새로운 수요라든지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을 예. 활용해서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이런 기본 원칙 하에 정부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작은 정부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서 지금 정부 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하고 그리고 또 국방부나 뭐 다른 부서와 현안 이렇게 업무 이렇게 조율하고 행안부도 거기에서 어디는 일로 보내고 이런 내용도 행안부에서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정부 조직과 이제 기능 관련해서 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또 청사 이관 관련해서 네. 또 저희들 청사 업무도 행안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견을 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대통령 관사라고 해야 되나요? 저 한남동으로 가는 이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건 제가 좀 직접 답변 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두서없는 질문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인데 네. 공무원들 행안부 이렇게 공무원들 얘기를 잘 들어주십니까? 예, 굉장히 그 소통을 자주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네. 그렇게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찰서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했었잖아요. 네. 행안부에서 경찰위원회 꾸리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 회의를 이상민 장관께서 쿠데타 이렇게 비유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하기는 좀 네. 적절치 않지만은. 네. 장관님께서 이제 좀 그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네. 아마 굉장히 좀 그 소신이 있게 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신까지는 좋은데 너무 과격한 발언이어가지고 경찰한테는 또 아픔을 주기도 했는데요. 네, 정부 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위에서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소통하겠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되죠. 네, 계속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면 여성의 인권이 더 조금 여성공화 인권 성평등 정책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좀 챙겨 주십시오. 네, 여성 인권에 좀 약화될 수 있다는 그 우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유하영 씨.